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제 선 스펙트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선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이제 바로 CN을 갖다 이제 표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크기를 갖다 구하려면 아까 제곱을 취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 같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 CN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했었죠? 자, CN을 갖다가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했었어요. 2분의 1에. 자, AN 마이너스 J의 BN. 자, 이와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크기는 자, 2분의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대한 루트 값을 씌워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AN분의 BN을 통해서 이와 같이 위상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파수 성분에 따라서 AN과 BN 성분이 각각 달라질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림으로 그린 스펙트럼의 형태가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절대값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파형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밑에 있는 부분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분은 그냥 없어지게 되고 결국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 있는 진폭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이와 같이 얘기를 좀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 식에서 의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그 부분하고,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구한 부분하고 같이 비교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산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니구나, 전력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평균 전력은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전력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을 취해가지고 이산적인 값을 갖다 각각 더하게 되면 시간 평균 전력을 구한 것과 주파수 성분의 합을 갖다가 구한 것은 서로 같은 그런 값을 갖다가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주기함수에서의 파사발의 정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진폭 스펙트럼. 이거 갖다 우리는 또 선 스펙트럼에 선으로 이와 같이 그려가면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값에 따라서 또 위상,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위상을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갖다가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위상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푸리의 급수를 했는데요. 푸리의 급수를 통해서 푸리의 변환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 과정을 갖다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산적인, 여기서 T자가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산적인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신호. 자, 이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연속적인 신호를 어떻게 변형시키겠느냐. 그래서 T분의 1이 F0라는 걸 여러분들 앞에서 기본에 관련된 것, 기본 주파수에 대한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신호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ST라는 신호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과 같이 델타 F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F0다라는 그 간격을 갖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T분의 1이 델타 F로 정의됐기 때문에 T분의 1이 F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NF0는 N배 델타 F로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이제 주기가 하나로 생각하자. 무한대로 생각하자. 자, 그렇게 된다면 극한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간격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까 스펙트럼에서 여기 있는 간격이 바로 T분의 1인데 T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질 것이다.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선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결국은 이와 같이 인테그랄 됐던 부분을 CN 값을 우리가 정했던 것을 여기에다가 CN 값을 갖다 넣은 거죠. 여기에다가 넣고서 그대로 자, 이 부분이 바로 CN 값입니다. 넣고서 서메이션을 갖다가 취한 거죠. 자, 델타 F로 이와 같이 치환을 시켰고요. 델타 F는 T분의 1을 갖다가 즉 F0를 델타 F로 취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취한 이 부분, 리미트를 취해가지고 나타난 부분하고 그 다음에 ST를 갖다가 연속적인 함수로 서메이션을 갖다가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델타 F, N 델타 F를 F로 이왔지. 즉 N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 간격이 0인데 N을 갖다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연속적인 함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F를 갖다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식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서 내가 표현할 것인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t분의 1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t분의 1 리미터 부분을 갖다가 df로 가지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델타 f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리미트 취한 이 값이 바로 여기서 델타 f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갖다가 f로 놓고 여기도 이렇게 합쳐서 f로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걸 연속적인 함수로 st로 놓은 거죠. st로 놓고 우리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자, 리미트 취해서 이걸 갖다가 df로 인테그랄 서메이션을 인테그랄로 n의 델타 f를 f로 st를 갖다가 st로 놓게 된다면 이같이 이산적인 그런 스펙트럼이 결국은 이쪽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각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인테그를 갖다 취하게 되면, 극한을 취하게 되면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점선으로 취했던 이 부분은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모양을 갖다 표현해주기 위해서 점선을 갖다가 이같이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간격이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각각을 갖다 연속적인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시행값이 곧 뭐가 똑같다고요? SF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밑에 이런 걸 달았습니다. 주기가 무한대로 극한을 취하게 되는 스펙트럼 모양은 변하지 않고 간격은 0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CN이라는 값이 SF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오게 되죠. 자, 이 함수.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기가 연속이고 펄스폭은 일정한 그런 값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타워 마이너스 2분의 타워라고 이것이 A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기서는 A 타워의 타워분의 1 형태로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다가 가질 것이고 이 부분이 바로 널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대역폭은 바로 이걸로써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서메이션을 인테그랄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st로, 이걸 갖다가 f로, 이거 갖다가 f로, 이거 갖다가 df로 이렇게 놓게 되면 결국은 이 식의 형태를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떤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 이 부분이 곧 뭐하고 똑같다? SF하고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 갖다 SF를 갖다가 구하게 되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쪽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하면 1이 나올 것이고 이쪽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를 갖다가 하게 되면 자, 이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자, SF 값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결국은 인테그랄 취해가지고 값을 갖다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결국 역변환 관계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식은 바로 후리의 변환 공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후리의 역변환 공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은 후리의 변환 공식, 이 부분은 후리의 역변환 공식, 이와 같은 관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다 연속적으로 우리가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t분의 1이라는 부분인데 t가 무한대로 극한을 갖다가 취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값은 0에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간격이 t분의 1인데 0으로 갔기 때문에 연속적인 신호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주기가 무한대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한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펄스 하나가 생기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형파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구형파를 A 렉탱굴러 타워분의 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식이. 자, 이 여기에 대한 식은 나온 같은 식으로 렉탱귤러 함수로서 정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후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타워의 타워분의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A 타워의 싱크의
F 타워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형포를 갖다 Fourier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것이다. 결국은 대역폭은 이 펄스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를 갖다 또 한번 해보고 싶으냐면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이 파, 주기적인 파의 주파수의 개수는 몇 개냐? 주파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주파수 성분의 개수는 몇 개죠? 센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따라서 결국은 구형파 주기함수의 주파수의 개수는 무한계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신호에 대한 주파수의 개수는 몇 개냐? 여러분들 여기 점으로 표현된다는 것, 점을 갖다 이어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연속제로 표현했다는 것.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주파수는 몇 개입니까?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무한계다. 자, 이 주기적인 신호에 관련된 부분도 무한계고, 요같이 비주기적인 신호 같은 것도 무한계고,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모두 다 무한계인데 주파수 개수는 이게 더 많죠. 이게 더 많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갖다가 이산적인 값인데 얘는 연속적인 값이다. 그러면 주파수 성분은 이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인에 2파이 F0T다 라고 한다. 이 주파수는 개수는 몇 개죠? F0 한 개예요. F0 한 개다. 자, 그래서 구형파로 편하게 구형파 형태 이러한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면 이것은 미분해만 걸거든요.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생긴다는 것은 주파수가 무한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푸리의 변화식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표현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우리가 이제 혼동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혼동되느냐면 여기는 F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메가로 표현됐을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로 표현했을 때하고 F로 표현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이제 혼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푸리의 변환에 대한 공식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의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같이 그래서 앞에 여기 있는 부분 모두 다 개수가 1이에요. 그래서 푸리의 변환할 때는 모두 다 개수 1도 하고 조심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로 표현했느냐, 오메가 F로 표현했느냐, 이 차이점이요. 무엇으로 표현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죠. 자, 그래서 두 개, 여러분들 푸리의 변환 공식 상당히 많이 혼동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푸리의 변환할 때에 대한 오메가로 표현한 것이냐, F로 표현한 것이냐 하면 결국 오메가로 표현하고 F로 표현한 것 뿐이지 결국 그 식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푸리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푸리의 변환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이 값이 절대값이 무한대 값은 작아야 돼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유한하다. 즉 에너지는 유한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에너지는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딜리퀴트 조건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딜리퀴트 조건은 바로 이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다 만족을 하면 결국은 충분히 푸리의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은 유한한 시간 구간에서 내에서 최대점과 최소점이 유한계해야 돼요. 계속 최대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최소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점과 최소점이 유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딜리퀴트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서 푸리의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연속점이 유한계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일감수로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점과 최소점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최대점 관련 어떻게 구하죠? 미분에서 0. 최소점 관련은 어떻게 돼요? 미분에서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을 때 부분에 대한 여기 최대점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갔을 때 이 부분이 최소점에 관련된 부분.
즉 부호의 변화에 의해서 최대점이냐 최소점이냐를 갖다 우리는 나중에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간, 구간, 영역의 최대점과 최소점이 유한계일 때 딜레이케이트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이거 갖다가 만족을 하게 되면 결국 뭐예요? 풀이의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즉 유한한 값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최대점과 최소점의 값을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풀이의 변환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풀이의 변환으로 왜 이 식이 나왔는지 갖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풀이의 변환을 함으로써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풀이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딜리키티 조건을 갖다가 우리는 만족을 해야만이 풀이의 변환이 가능한 그런 결과를 갖다가 가져온다라고